어닝이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어닝부터 보고, 네, 현재 테슬라 72센트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인도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인도량이 기준으로 하한 EPS를 정리했었죠. 최소한 아무리 못 나와도 55센트는 나온다라고 인도량이 발표되는 날 정리했었는데, 어닝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료들부터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치들을 정리해서 어떤 부분에서 큰 변화가 나왔는지 볼 것도 없이 일단 마진이 19.8%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 분기 자료까지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데, 지난 분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 평균 차량 판매가 변화율입니다. 이게 그 전 분기와 비교해서 무려 마이너스 4.8%를 기록하며 지난 분기 어닝이 그래도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 전체 그로스 마진인데 이 차량 부분의 마진이 충분히 높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할부 프로모션 같은 경우 지난 분기에 거의 다 2분기에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분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0% 할부 프로모션이 4분기부터 시작이 되었고, 미국 시장 역시 테슬라 차량 판매의 3분의 1을 넘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4분기에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진이 크게 점프했다. 거진 20%이죠.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조금 뒤 이 비용과 관련해서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봐야겠지만, 이 비용 같은 경우 꾸준하게 감소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원가 감소가 진행이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아니, 이것도 정말 짧은 단기 이벤트이지만 아주 조그마한 희소식이 전해져서 참 기쁜 내용입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가치를 쌓아나가는 이벤트들이 매번 나왔지만,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술적이라고 툴툴대고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수 있는, 실제 체험할 수 있는 2,000, 3,000명이 체험할 수 있는 거 갖다 내놓으니까 기술적이지 않다고 투덜대고, 네, 그런 투덜거림 헛소리들을 잠식시키는 시작 시점이 이번 4분기 내년 상반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래도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장이 가장 관심을 갖는 어닝에서 좋은 수치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2.7 빌리언 달러, 27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또 단기 순이익으로 봤을 때도 22억 달러로 상당히 뛰어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농갭 같은 경우 2.5 빌리언 달러의 낭갭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스탁 옵션으로 0.2 빌리언 달러가 발생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업현금은 우와 잠깐만 6.3 빌리언 달러, 왜 이래 높아? 지난 분기랑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분기 영업현금 흐름 같은 경우 3.6 빌리언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사업을 해서 테슬라가 벌어들인 돈을 의미합니다. 영업 부분에서. 아니 이게 뭐 거진 2배 가까이 올랐는데, 프리 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금 흐름에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냥 회계 장부에 찍혀져 있는 수익이 아니라 실제 인프라 투자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이 2.7 빌리언 달러, 27억 달러, 이게 3조 원이 넘는 돈이 한 분기에 발생했습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 콜텍스와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현금이 쌓이고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현금은 2.9 빌리언 달러가 더 쌓여서 33.6 빌리언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만 보면은 무슨 엄청 위태로운 기업인 것 같은데, 펀더멘탈을 봤을 때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해도 이를 지탱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아주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다양한 전기차 기업 같은 경우 이 현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현금 보유 금액이 자꾸 줄어들어서 수혈을 받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여러 가지 잡음이 많지만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어서 현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트레이닝과 관련해서 이제 콜텍스를 의미하죠. 7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거진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인공지능 주행 능력이 역시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미래가 펼쳐져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이버트럭 3분기 미국에서 가장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차량이 되었는데, 문제는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 가격이 10만 불 이상입니다. 최고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중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팔렸다. 그런데 1등과 2등은 모델 Y와 모델 3이다. 일단 테슬라의 펀더멘탈과 관련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항상 조금 마음이 쓰일 수 있는 게 펀더멘탈을 따라가지 못하는 주가 혹은 높은 주가의 변동성인데, 이 펀더멘탈을 보고 있다면 단기 주가 그리고 그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테슬라 투자가 상당히 거의 확정적으로 좋은 수익을 보여줄 수 있는 투자라는 걸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가장 핵심은 상품과 서비스입니다. 그 상품과 서비스에서 다른 그 어떤 기업보다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원가마저 계속해서 내려나가고 있다. 어떻게 서비스와 상품 자체는 개선이 되는데 원가는 줄어들고 있다. 왜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튼튼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실제 판매되는 양이 1, 2, 3등 테슬라가 다 싹쓸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 빌리언 20억 마일 이상의 FSD 누적 주행이 3분기에 성취가 되었으며, 여기에 50% 이상이 버전 12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정리하는 내용도 좀 빠르게 보고 주요 내용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3분기 같은 경우 인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 상당히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탄소 배출권 판매 같은 경우 두 번째로 많은 매출이 발생한 분기가 되었습니다. 탄소 배출권 매출이 높은 이유는 다른 레거시 오토메이커들 같은 경우 전기차를 생산해서 판매해야지 테슬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기업들은 전기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손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를 미루고 미뤄서 점점 더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 판매가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원가와 관련해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테슬라 차량 판매 평균 원가 역사상 최저치 기록. 네, 또 이렇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만들겠다는 테슬라의 미션이 성큼 더 가까워졌고, 여기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모두가 구매할 수 있는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전망과 관련해서 제품 부분만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좀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이 전망 부분에서 제품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신규 차량을 만들 계획이고, 여기에는 저가형 모델이 포함이 됩니다. 2025년 상반기야. 지난번에 확인된 것처럼 여전히 2025년 상반기 저가형 모델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로보택시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계획이 취소되거나 딜레이가 된 게 아니라 행사 자체가 로보택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 말을 하지 않았는데, 또 그걸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가형 모델이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불신 이제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고,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플랫폼 역시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가 텍사스 같은 경우 모델 Y 공정을 활용해서 더욱더 효율성 높은, 또 빠르게 추가 설비 투자 없이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모델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제거하였다라는 큰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역시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후의 내용은 이전에 확인되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해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추가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생산 라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에 기존 설비를 함께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멕시코 관세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내용이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로 또 저가형 모델 생산 기지로서 기가 멕시코가 활용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가 멕시코가 정상적으로 건설을 시작하게 된다면 기가 멕시코 같은 경우 기존 플랫폼 활용이 아닌 완벽하게 로보택시용 언박스드 프로세스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전망과 관련해서
판매량 부분 보겠습니다. 이 역시 과거에 확인했던 내용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 웨이브를 지나고 있죠. 모델 3와 모델 Y로 인해서 크게 인도량이 증가하였던 그 웨이브를 지났고 2024년 같은 경우 조금의 인도량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제 차세대 플랫폼 저가형 모델과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할 때 다시 한 번 더 엄청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 현금 흐름이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현금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기차 제조 원가 같은 경우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분기였으며 수익성 부분에서 앞으로는 더욱더 빠르게 AI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보택시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가형 모델을 만들기 위한 준비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런칭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제품 출시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이 제품이 출시가 될 겁니다. 더 저렴한 모델들을 포함한 신규 차량들이 출시가 될 겁니다. 10월 10일 진행되었던 위로봇 행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로보택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휴머노이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공간과 체험을 제공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정말 웃긴 게 10월 10일 실제 로보택시를 수천 명의 사람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휴머노이드도 단순하게 세트장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풀어놨는데 그 위대한 순간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충격적이었지만 그 가치를 조만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 일단 차량 출시가 시작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흐름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비즈니스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부분에서 역시 최고 수준의 그로스 마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시 조금 있다가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수치로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라스로 메가팩 공장 같은 경우 한 주에 200개 이상의 메가팩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파워월 역시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같은 일들이 많은 국가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여전히 성장하고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용은 절감하고 있으며 AI 프로젝트에 아주 중요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테슬라의 미션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계속해서 현실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메카질라를 통해서 스타쉽을 재착륙시키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할 것 같은 미션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석탄 에너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회인데 이 사회 자체를 전기를 바탕으로 또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꾸겠다는 이 엄청난 미션이 현실이 되는 걸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 요인입니다. 인도량 증가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또 동시에 에너지 부분 역시 성장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부분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 중고차 판매 또 슈차 역시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도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FSD 이연 매출 인식 역시 추가로 이루어졌으며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부분에 FSD 이연 매출이 추가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관련된 정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벌써 인기가 많은 차량이고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흑자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4분기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0% 할부 프로모션이 새롭게 펼쳐졌기 때문에 평균 판매가가 내려가고 마진은 내려갈 수 있는 이벤트가 분명 벌써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트럭의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면은 이 부분을 또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뒷부분에 추가로 관련 내용 언급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이거 뭐 다른 기업들이 전기차를 계속 못 만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높은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 라인업 모두 다 할부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평균 판매가가 하락을 하였고 이는 매출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영업 마진 같은 경우 10.8%를 기록하였습니다.
대당 원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수익성이 플러스 요인이 되었으며 원자재 가격 자체도 내려갔습니다. 또 운송 비용, 물류 비용이 역시 플러스 요인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에너지 부분의 성장 역시 수익성 플러스 요인이며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FSD 이연 매출 인식이 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습니다. 차량을 더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플러스가 되었으며 탄소 배출권 판매, 영업 비용 감소 역시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영업 비용이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일회성으로 진행이 되었던 구조조정 비용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있다가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해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수익성 하락 요인으로는 당연히 할부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평균 판매가 하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재고 관리 역시 상대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연간 생산량과 관련해서 바뀐 부분이 없는 것 같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연간 생산량과 관련된 내용이 전분기와 똑같은 수치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는 넥스트젠 차세대 플랫폼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세미 공장 역시 계획대로 진행이 중이며 2025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 신규 공장은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또 내년부터 메가 팩토리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부분에서 지금 생산량보다 2배, 많게는 3배까지 이 기가 상하이 메가 팩토리에서 메가팩을 만들게 됩니다.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유의미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제 20-30% 이상의 원가를 제외한 이익 부분에 에너지 부분을 기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내년부터 가동되는 기가 상하이 메가 팩토리입니다. 12.5로 바뀌면서 매개 변수가 5개 늘어났고 또 성능 향상 역시 확인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콜텍스와 함께 훨씬 더 높은 컴퓨팅 능력을 갖추게 되죠. 그러니까 더 뛰어나지는 미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난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과 관련해서 새로운 구조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모델에 어느 정도 변화를 줄 혹은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엔투엔드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어느 정도 구조를 테슬라가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와 함께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컴퓨팅 쪽 업그레이드와 함께 모델 구조에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잠깐만, 이거 주요 포인트입니다. 기가 텍사스 같은 경우 예정보다 빨리 벌써 트레이닝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H100 GPU 기준 29,000개. 이렇게 되면은 다음 버전 FSD가 생각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H100 GPU 성능 기준 5만 개가 되는데 지금 29,000개로 트레이닝 중이기 때문에 이 다음 버전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고 나중에 5만 개로 트레이닝 되는 게 나오면은 더 뛰어난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의미가 큰 내용입니다. 벌써 로보택시 이벤트를 통해서 로보택시 운행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는데 29,000개의 H100 GPU로 트레이닝한 모델은 얼마나 더 뛰어나질지 그리고 이후에 5만 개의 H100 GPU 성능과 같은 클러스터에서 트레이닝한 모델은 얼마나 성능이 더 높아질지 이 5만 개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준비가 지금인데 일주일이면은 H100 5만 개 클러스터가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조금의 편의성과 관련된 기능들이 추가된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를 보면은 흐뭇해져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서 차트를 끊으면은 이 안에서도 S커브를 보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 부분 차트도 끊고 이걸 전체로 보게 되면은 S커브가 더 가팔라졌는데 추가되니까 가팔라지는 거에서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벽처럼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FSD 누적 주행 마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기업들과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는 그 토대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GPU 지금 H100 GPU 기준으로 거진 7만 대 수준인데 이제 올해 말이 되면 거의 9만 대, 곧 10만 대까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놓았다
라는 게 바로 여기서 확인됩니다. 이것도 조금 다른 주제이기는 한데 이제 트랜스포머가 본격적으로 활용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산업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델의 매개 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성능이 증가하는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게 사실 수조 원이 걸린 혹은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이 걸린 질문입니다. AI 산업에서 아직까지는 끝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이 개선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개 변수를 키울 수 있는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GPU를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죠. 바로 이 차트가 보여주는 게 그 내용이고, 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처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또 그 밖에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전부 다 모델을 키우는데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나는가? 만약 끝이 나지 않는다면 이건 또 더 무서운 건데 AGI가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AI 산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한대로 성능이 증가하는가 아니면 그 끝이 존재하는가? 아직까지는 매개 변수 증가와 성능 증가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어지는 걸 2년 이상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캡은 알려진 대로 차세대 플랫폼을 활용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며 여기에 사용되는 신규 파워트레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5.5마일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신규 파워트레인을 만들었다.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 테슬라가 만든 파워트레인 중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파워트레인입니다. 4680 같은 경우 1억 번째 배터리셀을 생산을 하였고 또 완벽한 건식 공정 4680 역시 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 그리고 서비스 앤 기타 비즈니스 부분이 점점 더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에너지와 서비스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이 그로스 프로핏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전분기보다도 더 높게 올라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로스 프로핏이라고 하면은 원가를 제외한 그 수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 내년 기가 상하이 메가 팩토리와 함께 훨씬 더 높은 수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상당히 의미 깊은 수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저가형 모델이 조금 늦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공백 기간을 그 갭을 에너지 부분이 메울 수 있게 되고 저가형 모델과 로보택시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 에너지 부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수익이 로보택시와 저가형 모델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붕 뜰 수 있는 구간이 분명 존재했는데 바로 그 붕 뜰 수 있는 구간을 에너지가 메꿔주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설치 같은 경우 이건 지난 분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도 크게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변동성이 6분기 정도 유지가 되고 다시 점프가 일어나는 모습이 많이 유지가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 설치 같은 경우 지난 분기에 비해서 내려갔지만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이거는 물류적으로도 그렇고 계약으로도 그렇고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 이제 메가 팩토리가 중국에서 본격 가동이 시작되고 2분기부터 내년 2분기부터는 이제 공장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설치 증가가 매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야, 이게 말이 되나? 물론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거기는 좀 마진이 사기고 아니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 그로스 마진이 30%를 넘겼습니다. 이게 하드웨어 쪽에서 이런 그로스 마진 30%도 정말 보기 힘든 일입니다. 5% 넘게 거의 6%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분기랑 비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번 설치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마진이 6%가 증가했다. 상당 기간 이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기준 최대 설치량을 기록하였으며 라스론 메가팩토리 생산량 역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한 주에 200개 40기가와트시만큼 연간 생산량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파워월 같은 경우도 총 10만 개가 이 BPP에 참여를 해서 가상의 전력망을 구성하고 있고 BPP에 참여하면은 본인 개인 집에 이 파워월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제 언급이 나왔죠. 상하이 메가팩토리 2025년 1분기부터 생산 시작도 아니고 인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분기까지도 변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며 이제 3분기보다는 높겠지만 이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지난 최고 기록을 세웠던 2분기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일 수 있는데 내년 1분기부터는 기가 상하이 메가팩토리 덕분에 직선처럼 올라갈 수 있는 혹은 S커브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니 서비스 부분은 왜 이렇게 성장했대? 역시 그로스 프로핏 기준 90% 이상 작년 동분기 대비 성장하였습니다. 슈차로부터 수익이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서비스 센터 마진도 올라갔고 뭐 파트 부분도 있긴 한데 머천다이즈에서도 수익이 조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세 발의 피인 부분들이기는 한데 일단 전반적으로 모두 다 수익성이 향상되었다는 건 분명 좋은 내용입니다. 슈차와 관련해서도 이제 얼마만큼 수익이 높아졌고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어닝콜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뒷부분 빠르게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잘 올라가고 있고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3년 3분기 혹은 4분기 피크를 찍는 거 아니냐 약간 둔화가 되었었는데 어떻게 지나고 보니까 노이즈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해지죠. 단기 주가가 요동칠 때 이런 노이즈가 설치면서 난리를 치지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그 노이즈를 분간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주는 차트입니다. 제1마일당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지 이 자동차 생애 주기 전체를 포함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제조할 때 발생하는 그린가스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야, 이거 사실 이 버터플라이 도어 같은 경우 이 저가형 차량에도 이게 적용이 되면은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제 20, 30대에는 엄청나게 갖고 싶어하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가형 차량에서 나올 수 없는 디자인인데 어떻게 이게 나와버렸습니다. 차량 자체는 조그마한데 3랑 Y랑 비교하면은 훨씬 크기가 작지만 트렁크 공간은 또 훨씬 더 큰 또 로보밴 역시 이건 무슨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리버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주 묵직하죠. 한 방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행사 당일에는 잠깐 언급했지만 로보택시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선 충전 X를 통해서 무선 충전의 효율이 90%를 훨씬 넘겼다는 거 역시 공개하였습니다. 로보택시 충전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테슬라는 당연히 이를 고려하여서 로보택시를 만들었고 실제 벌써 솔루션까지 갖추고 있는 상황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옵티머스는 정말 뭐라고 평가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옵티머스와 다른 휴머노이드를 비교하며 그 차이를 못 보는 분들은 테크 쪽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본인과 주변 사람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스테이지 안에 있는 옵티머스이지만 이 수천 명들 인파 사이에서도 옵티머스가 소통을 나누었죠. 이 자체를 시연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3년 이상 더 걸릴 겁니다. 혹은 평생 이런 시연은 옵티머스 이외에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탈을 쓰고 춤을 췄고 그 다음에는 자세 제어가 안 돼서 이 프레임에 매달려서 나왔었는데 손발 위로 까딱까딱거리면서 귀여웠었죠. 이제 인파 속에서 그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또 이 원격 제어 논란도 많았는데 사실 원격 제어가 나쁜 게 아닙니다. FSD를 생각해 보면 되죠. FSD가 가능하기 전까지 원격 제어에 상응하는 모니터링이 존재했습니다. 상당 부분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사람의 개입이 필요할 때 운전자가 원격 제어를 대신해줬죠. 그 덕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일어났습니다. 자율주행 데이터 다른 기업과 뭐 몇 배 차이가 아닙니다. 수십 배 차이가 아닙니다. 수백 수천 배 데이터 차이가 일어났으며 이것 때문에 엔투엔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 부분에서 사실 지난 로보택시 이벤트에서 원격 제어와 관련된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절대적이었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텔레오퍼레이터가 이 몸짓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줬다 하더라도 결국 FSD 트레이닝과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에서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수천 명의 인파 속에서 풀어놓고도 문제가 없었다. 이 한두 명 스테이지 꾸며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녹화해두고 편집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수천 명 사이에 존재했다. 이거는 사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엄청난 격차를 만든 겁니다. 거의 뭐 기괴하게 느껴질 정도로 사람의 손동작을 잘 표현했던 이 손이죠. 그만큼 많은 작업과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걸 증명했던 그 영상의 사진입니다. 700만 번째 차량을 생산한 프리몬트 공장 파월 3, 이제 내년 말부터 생산이 시작된다고 밝힌 세미 공장입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미 트럭을 통해서 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엄청나게 많은 물류가 이동이 되고 있는데 그것만 전부 다 전기 세미 트럭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이 정말 빨라지게 되며 비용 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며 여기에 FSD가 적용이 되게 되면은 원래는 기차나 비행기를 통해서 이동되던 물류까지 전부 다 트럭으로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각 분기별 자동차 인도량, 영업현금 흐름, 그다음에 프리캐시 플로우. 이번 분기 프리캐시 플로우가 상당히 좋았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은 어닝의 질이 아주 높았다. 이렇게 어닝의 질을 높게 만들어준 요인까지 보고 최종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회계적으로 수익이 많이 난 게 아니라 실제 현금을 많이 확보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반등이 계속 목격이 되고 있고 3분기 같은 경우 그 반등의 속도가 생각 이상으로 빨랐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12개월치를 바탕으로 똑같은 자료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이 주요 내용을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해서 실제 수치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몇몇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대당 평균 원가가 지난 분기 대비 5% 넘게 하락했습니다. 과거 분기에서도 가장 많이 하락했던 게 한 분기 5%도 한 번 있었네요. 와, 미쳤는데? 평균 대당 원가가 5% 하락.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이버 트럭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대당 평균 원가도 엄청나게 높은데 이걸 감안해도 평균 원가가 5% 감안했다는 건 엄청난 것을 성취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 지난 2분기에 밝혔던 내용 그리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추가로 확인을 했었죠. 테슬라 직원 중 한 분이 퇴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탄소 배출권 판매가 벌써 진행이 되었는지 이제 남은 거는 그 기간 동안 실제 매출로 인식이 되는 것만 남았다라고 밝혔었는데 그 모든 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되어서 탄소 배출권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탄소 배출권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가장 높은 수준은 지난 2분기에 일어났으며 한동안 이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량 부분 총 매출 역시 인도가 많았기 때문에 지난 분기보다 더 높아졌는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차량 판매가 같은 경우에 평균 차량 판매가가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러지? 이게 좀 많이 놀라운 내용입니다. 0% 할부 프로모션이 중국에서 또 진행이 되었는데 그 영향 대부분이 2분기에 다 들어갔으며 제 3분기 같은 경우 사이버 트럭 10만 불이 넘어가는 고가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부분에서 3등을 기록하며 한 분기 만에 사실상 100% 판매량이 늘었죠. 이 판매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상쇄를 시켜서 평균 차량 판매가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정말 잘 풀린다면은 그래도 한 마이너스 1.5% 정도면 잘했다라고 봤는데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미쳤다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더 미친 일이 발생합니다. 차량 평균 원가가 5% 내려갑니다. 이제 그동안 차량 평균 원가가 그래도 0.3, 1.5, 1.5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5%가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좀 엄청난 서프라이즈 중에서도 서프라이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트럭을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이게 차량 평균 판매 원가를 플러스로 바꿀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 이게 왜 가능한 건지 어닝 코드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덕분에 차량 부분에서만 총 이익이 4빌리언을 넘기며 이제 과거 2023년 4분기 과거 피크 찍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차량 부분에서만 완전 피크는 2022년이기는 한데 그 회복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서 0% 할부 프로모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평균 판매가가 이렇게 상승한다. 이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큰 시장인데 그 할부 프로모션이라는 게 평균 판매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지난 2분기에 확인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자체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미국에서 진행되는 0% 할부 프로모션은 2분기와 비교했을 때 그 영향력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또다시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량 부분에서 20% 마진 거진 2023년 1분기를 기록하였고 과거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던 코비드 때 당시 30%까지는 안 되지만 그거는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입니다. 이를 대신하는 거는 FSD라는 소프트웨어 AI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기본적으로 마진 자체가 총이익률 자체가 60%를 넘기게 되는데 이제 그건 곧 열리는 시장이 됩니다. 로보택시 서비스 허가가 내년 상반기 일어나는지 미국에서 실제 발생하는지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에너지 매출로 보게 되면은 지난 분기와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죠. 매출은 21%나 떨어졌는데 또 중요한 거는 매출 총이익으로 봤을 때 지난 분기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재밌죠. 매출 자체는 20%가 떨어졌는데 마진을 고려해서 보니까 총이익으로 봤을 때 에너지 부분이 거의 똑같더라. 725밀리언입니다. 저 에너지 매출 총이익률이 워낙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실제 총이익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아주 재미난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도 매출이 약 7%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총이익으로 보면은 246밀리언으로 이제 전분기 167밀리언과 비교하면은 아주 크게 올라갔지만 이 금액 자체가 크게 전체 방향을 바꾸는 수준은 아니죠. 다만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다 플러스가 된다라는 게 좀 많이 놀랍습니다. 차량 부분에서 평균 판매가도 플러스고 원가는 내려가서 또 수익성을 올려주고 또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차량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쪽 매출은 내려갔죠. 근데 마진은 올라가서 거의 지난 분기랑 똑같았고 서비스나 기타 다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영업 비용 전까지 봤을 때 아주 훌륭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영업 비용과 관련된 것도 보죠. 일단 R&D 부분 비용 역시 지난 분기랑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되었죠.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FSD와 관련해서 AI 쪽 R&D 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비용 관리를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제 그 결과 판관비도 엄청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한 100밀리언 정도 추가로 비용에서 100밀리언을 아낀 거죠. 이게 다 어닝을 올리는 데 기여를 하게 된 겁니다. 구조조정 같은 경우 이번에 0을 예상했는데 0은 아니고 55밀리언이 발생했는데 지난 분기 622밀리언과 비교하면 딱히 의미가 없는 수준이죠. 지난 분기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관비가 더 낮게 나올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R&D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겠죠. 핵심 인재만 남겨두고 R&D를 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지만 또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 역시 진행이 될 때 노이즈가 미친 듯이 나왔죠. 그 당시에도 이게 얼마나 헛소리이고 노이즈인지 일론의 과거 다른 비즈니스와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정리하였는데 한 분기 만에 그 내용이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항상 단기 노이즈에 휘둘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상당한 성과를 볼 수 있으며 영업 마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결과 또 72센트라는 2024년 1분기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는데 그 반등의 속도를 더 올려주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4분기 같은 경우 이 반등의 속도가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0% 할부 프로모션이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2025년 1분기부터 이제 중국에서 에너지 부분이 시작이 되고 또 언제 저가형 모델이 생산이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세 번째 웨이브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웨이브의 시작이 주가로도 이 세 번째 웨이브가 함께 시작이 되면은 좋겠지만 조금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가더라도 내년 하반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상반기가 되길 바라지만 너무 또 그런 기대치를 높이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보수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